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 영채 행세를 해? 공란숙의 날선 고함이 웨딩샵을 갈라놓았습니다. 화려하게 걸린 드레스들이 한순간 장식이 아니라 배경음처럼 느껴졌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건 오직 그 한마디였죠. 모두의 시선이 정원에게 꽂혔습니다. 정원은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나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회장님이 드레스 보러 오라 하신 건 맞으셨잖아요. 제가 오면 안 됐던 건가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야말로 지금 그녀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공란숙은 비웃듯 고개를 획 젖혔습니다. 내년이 무슨 꿍꿍이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영채 행세하면서 그 애가 가진 거 하나하나 탐내고 뺏어가려는 수작이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에 앉고 싶은 거잖아. 목소리는 날카롭고 그 안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광기 섞인 모성의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훈이 당황한 얼굴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지금 대답을 피했어. 방금 공 회장님 앞에서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 네가 영채가 아니라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진실을 삼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애써 말했어요. 세훈 씨, 제가 누구인지는 언젠가 말하게 될 거예요. 세훈은 멈춰서며 정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지금은 아니야? 나한테는 말해도 되잖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눈을 피하며 속삭였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안 돼. 아직은. 이 애매한 대답은 오히려 세훈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동시에 정원을 더 놓칠 수 없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시각 해라는 집에서 그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선 욕망도 보이고 깊이도 있어. 천부적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끝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죠. 죄책과 모성의 그림자가 동시에 엄습해왔습니다. 한편 파리에 있는 영채는 호텔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달만 버티라 했는데 꽤 잘하고 있네. 근데 너무 잘하는 거 아냐?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결국 주인 자리는 내 거야. 아무리 날 대신해도 영채는 나 하나뿐이니까. 그리고 하늘은 밤늦게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곧 정원의 답이 왔습니다. 괜찮아. 단 두 글자. 하지만 하늘은 알았습니다. 진짜 괜찮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정원은 집에 돌아와 고민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속삭였죠.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하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깊은 혼란과 고독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굳건했어요. 곧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헤라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 내일 시간 괜찮아요? 정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휴대폰에 네. 라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였어요. 정원은 꽉 쥔 손을 겨우 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고요. 어쩌면 내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꺾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헉, 이 감각 안 불길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 불빛이 번져서 방 안에 눌어붙은 어둠이 더 깊어 보였는데요. 그 어둠 속에서 정원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훈 씨 미안해요. 그 말이 입술 끝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와 씁쓸했죠. 다음 날 헤라와의 약속 장소에는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었어요. 물컵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보다가 헤라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단정했는데요. 늘 그렇듯 감정은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하고 낮게 물었고 정원은 조금요. 라고 답했어요. 진짜 이 둘 사이 공기가 다르긴 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갈라질 얼음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헤라는 뜬금없이 그림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본 스케치 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더군요. 정원이 순간 고개를 들었고요. 과찬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얇게 들렸습니다. 헤라는 잔을 내려놓으면서 한 박자 쉬고 또 말했어요. 영채 씨,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숨기는 게 더 많죠. 숨기느라 틈이 나고 그 틈으로 진짜가 보이곤 해요. 헉 돌려 말했지만 칼끝이 분명했죠. 정원은 침을 삼켰습니다. 저
말이 목구멍에서 굳어버렸는데요. 한 번만 더 밀면 쏟아질 것 같은 진실이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되면요. 헤라는 그 대답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숨 섞인 미소 같기도 체념 같기도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다만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와, 이 말 왜 이렇게 쓸쓸했을까요? 진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헤라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영채 씨, 당신을 보면 잃어버린 게 떠오릅니다. 정원은 그 문장에 거의 비틀릴 뻔했는데요. 입술만 간신히 다물었고요. 다음에 뵐게요. 목소리를 겨우 붙잡아냈습니다. 이런 말 가슴에 비수처럼 남죠. 한편 공난숙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어요. 비서를 불러 세우고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그년 가짜 냄새가 진동하잖아. 통화 기록, 출입 동선, 주변 인간관계까지 모조리 뒤져. 우리 영채 이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탐냈는지 전부.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칼랐고요. 비서가 주춤하자 다시 찌르듯 말했어요. 돈이든 인력이든 필요하면 얘기해. 네가 못하면 내가 직접 나설 거니까. 와, 이 기세 뒤로는 안 물러서겠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난숙은 곧장 전화를 돌려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주 대표, 요즘 진 부사장 어때? 귀가 얇아졌지? 그래, 사람이 흔들릴 때는 한 방에 못 박아야 해.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부탁을 던졌어요. 오늘 저녁 자리를 하나 만들자고. 영채가 딱 맞는 파트너라는 그림 다시 그려줘야지. 여기서 소름이 돋은 건 그녀가 정원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늘 연극을 통해 여론을 바꾸는 쪽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서 밀지 않고 주변을 먼저 흔들어버리는 스타일이었죠. 헉, 한 수 위였어요. 세우는 그 시각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빛이 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손에 쥔 펜을 멍하니 굴렸어요. 머릿속은 정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맘처럼 안 됐습니다. 상관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 스스로를 향한 비웃음이 섞인 한숨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원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는데 손을 놓는 상상은 더 아팠거든요. 이런 게 사랑의 모순이었죠. 와, 답답했어요. 세우는 결심하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서 끝까지 물을까?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의외였어요. 공난숙. 오늘 저녁 잠깐 보자. 짧은 메시지 하나였는데요. 세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정원이었지 난숙의 기만적인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집안과 회사의 이해가 얽혀 있으니까요. 아, 이게 현실이었어요. 로맨스에도 계산이 끼어드는 순간 전혀 낭만적이지 않다고요. 진짜? 정원은 혼자 점심을 넘겼습니다. 목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고요. 식탁 모서리만 쓸다가 문득 하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늘 그렇듯 존대였어요. 정원은 바로 답장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야 네, 오후에요. 라고 보냈고요. 이 둘의 톤이 참 묘했어요. 선을 지키면서도 가까웠으니까요. 오후 늦게 하늘과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하늘이 먼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원은 억지로 웃었고요. 조금요. 그가 컵을 밀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공 회장님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와, 예리했죠. 하늘은 늘 상황의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었거든요. 정원은 잠깐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작은 부탁을 꺼냈습니다. 혹시 파리에 있는 영채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그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늘은 곧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보겠습니다. 다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통신을 추적할 가능성도 있고요. 정원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은 한숨을 아주 길게 내뱉더니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커지면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헉, 이 말 진짜 든든했어요. 그때 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녁에 시간 돼? 정원은 심장이 철렁했어요. 오늘만은 피하고 싶다. 그런데 회피는 더 큰 폭발을 만들 뿐이었죠. 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답을 누르는 손끝이 오래 떨렸고요. 와, 그녀의 하루가 너무 빡빡했죠. 저녁 약속 장소는 세련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세훈은 서둘러 도착했지만 정원은 조금 늦었고요.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세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오늘 낮에 공 회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다 왔어.
정원이 눈썹을 살짝 치켜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세훈은 억지로 웃었고요. 역시 너한테 좋은 얘기는 아니다 허라.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훈이 이어서 말했죠. 그런데 이상해. 나 점점 더 내가 궁금해져.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그 고백은 분명했고요. 진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공난숙이 등장했어요. 와 예상 못했죠? 난숙은 마치 우연인 척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 여기서 보네. 하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세훈의 얼굴이 굳었고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숙은 웃음을 유지한 채 의자에 살짝 걸터 앉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둘이 보기 좋아. 근데 너 오늘 웨딩샵에서 한 말은 좀 이상했더라. 곧 알게 될 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끝마다 바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헉 숨막히더라고요. 정원은 짧게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전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난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격? 우리 영채 인생을 빌려 쓰는 게 자격이야? 정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린 건 맞아요. 하지만 돌려줄 때까지는 망치지 않겠습니다. 세훈이 이 대화에 얼어붙었고요. 와 도발은 아니었는데 기묘하게 강했어요. 난숙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리꽂았습니다. 내년 수작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영채 옆자리부터 진 부사장 마음까지 하나씩 훔치려는 거잖아. 인정해. 세훈이 벌떡 일어나 말하려 했는데 정원이 먼저 고개를 숙여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훔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 어조가 묘하게 단단했어요. 진짜? 난숙이 일어서며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리려던 찰나 세훈이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그만하죠. 그의 얼굴은 굳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정원에게 가 있었어요. 난숙은 비웃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헉 폭풍이 잠시 지나간 느낌이었죠.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세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까 빌렸다고 했지. 무슨 뜻이야? 정원은 가만히 세훈을 봤습니다. 이 눈빛 오래도록 잊기 힘들 거예요. 지금은 말 못해요. 대신 약속할게요. 제가 누구든 나중에 당신한테 거짓 없이 말하겠다고. 세훈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 기다릴게.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나를 의심하게 만들지는 말아줘. 와 이 말 뼈를 때렸죠.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력할게요. 이 말이 다였지만 참 뜨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하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채 씨와 통화됐습니다. 파리에 계시고요. 정원이 급히 물었어요. 뭐래요? 하늘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아져 있었죠. 상황을 알고는 계십니다. 다만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실 계획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와 이건 또 뭔가요? 정원은 허공을 손으로 더듬듯이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하늘이 조심스럽게 끊어 말했어요. 계속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정원은 겨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장면은 파리로 스르르 넘어갔습니다. 영채는 호텔 창가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와인잔의 붉은 빛이 손가락 사이로 흔들리듯 새어나갔고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정원 괜찮아? 엄마는? 한 달만, 진짜 한 달만. 결국 보내진 문장은 한 줄이었어요. 잘 버티고 있어. 곧 돌아갈게. 영채는 거울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자리 돌아오면 깨끗해야지. 흠집 하나 없이. 이 말 간단했는데 섬찟했죠. 집착과 불안이 함께 비쳤거든요. 진짜? 다음 날 해라는 회사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원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눈길이 잠시 머물렀고요. 해라는 스스로에게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지? 그 답은 모른 척했어요. 대신 서류를 더 단단히 끌어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 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림이 보였어요. 이런 사소한 흔들림이 나중에 큰 결심으로 이어지곤 하잖아요. 헉 벌써부터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공난숙의 반격은 더 노골화됐습니다. 그녀는 기자를 조용히 만나 재벌가 며느리의 윤리, 신분, 과거를 슬쩍 흘리는 식으로 바람을 일으켰어요. 이름을 콕 짚진 않았지만 보는 사람은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할 수 있게요. 우리 애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모양이더라고. 그 말 뒤에 애잔한 미소까지 얹었죠. 와 무서웠어요. 칼을 들고도 꽃향기를 묻히는 사람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세훈은 혼자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끝내자고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다가 곧 아니, 끝내면 내가 무너질 텐데.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말해줄 그날까지 난 내 편에 설 거야. 와 고백치고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훈식 사랑이었죠.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어요. 세훈씨, 나 진짜 나빠요. 속으로만 그렇게 말한 뒤 답장 대신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거짓은 오래가면 죄가 되고 진실은 늦게 오면 상처가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덮었어요. 헉 지금 그녀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죄일까요? 상처일까요? 밤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바닥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사진 2장. 하나는 정원이 웨딩샵에서 난숙과 마주선 장면, 다른 하나는 세훈과 정원이 식당 앞에서 헤어지며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이었죠. 뒷면엔 글자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와 이건 협박인지 경고인지 누가 보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줄기가 싸늘해지죠. 이런 건. 정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때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 존대가 얼마나 든든한지요. 세상이 다 흔들려도 말투만으로 사람을 붙드는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늘이 도착했을 때 정원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늘은 이미지들을 가만히 살피다가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촬영했습니다. 각도, 시간대, 전달 방식까지 누군가 순차적으로 압박하려는 겁니다. 정원이 작게 떨며 물었어요. 누구일까요? 하늘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긴 이릅니다. 다만 공 회장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지금이 정점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치지 않을게요. 이 한마디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와 힘이 났어요. 그날 밤 파리의 영채는 다시 한번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모국의 뉴스를 훑어보며 기사 사이사이에 숨은 암시를 읽어냈어요. 엄마가 움직였네. 약간의 안도와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고요. 휴대폰을 들어 정원에게 메시지를 쓰다 말고 결국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곧 들어가. 그때까지 그대로 있어. 부탁이야. 전송. 그리고 혼잣말. 내가 돌아가기 전에 모든 걸 깔끔히 정리해. 와 이 사람 사랑과 욕망을 늘 계산표 위에 올려두는 타입이었죠. 진짜 냉정했어요. 새벽 무렵 정원은 더 이상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 옆에 놓인 고민형을 쓰다듬으며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나는 누구로 끝나야 할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울음은 끝내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어요. 헤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낮에 시간 괜찮아요? 어제와 비슷한 문장이었는데 묘하게 온도가 달랐습니다. 정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덧붙였죠. 이번엔 내 쪽에서 묻겠습니다. 아침이 밝자 세훈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벽면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다가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 얼굴은 밤새 토해낸 질문들로 지쳐 있었고요. 하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든 나는 끝까지 보겠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와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흔히 하는 큰 소리 같지만 오늘은 유난히 믿음직했어요. 정호, 헤라와 정원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헤라가 먼저 물었어요. 영채 씨,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꼭 답해주세요. 정원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라의 눈빛은 아주 잠깐 아주 조심스레 흔들렸습니다. 당신 내게 익숙해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헉 이 폭탄 같은 질문. 정원은 얼굴이 하얘졌다가 금세색을 되찾아갔습니다. 부회장님, 언젠가 제가 부회장님께 직접 설명드릴게요. 그때까지 저를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헤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요. 로즈티 잔을 천천히 돌리다가 마침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와 이 한 줄 모녀 서사의 심장부였어요. 진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오갔고 그 침묵이 말보다 컸어요.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곧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요. 그 무렵 공난숙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사진 몇 장이 더 돌 거야. 사람들이 진짜 영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면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비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만약 역풍이 불면요? 난숙은 즉답했죠. 그러면 더 큰 바람을 일으키면 돼. 결국 이 집은 바람 부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어. 소름 진짜 계산적이었죠. 저녁 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종이에 거친 감촉이 불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흠집 난 자리만 보지 않았습니다. 흠집을 낸 손의 방향을 상상했어요. 누구죠? 뭐가 그렇게 급하죠?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와 대담했죠.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겨 끌어당기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세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 가도 돼? 응. 그 두 글자가 오래 울렸어요. 세훈이 도착했을 때 정원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훈이 먼저 말했죠. 지금 네가 뭘 하려는지는 몰라도 옆에 있을게. 정원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조금만 기대도 돼? 세훈은 대답 대신 팔을 내밀었어요. 와 말보다 정확한 대답, 그 느낌 아시죠? 그렇게 기대어 선 채로 정원은 속으로 마지막 다짐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정체는 아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흔들리지도 않는다. 대신 내가 선택한다. 그 다짐이 시야를 또렷하게 만들었고요. 멀던 경계선이 가까이 다가와 보였어요. 헉 이제 진짜죠.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거리에 세훈의 차가 섰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차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정원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길조차 쉽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 묘한 침묵을 먼저 깬 건 세훈이었어요. 정원 아니 영채 씨.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죠.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대답해줘야 해. 헉. 드디어 터졌구나 싶었죠. 정원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기서 다 털어놔야 할까? 아니면 또 미뤄야 할까? 입술이 바짝 말라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원은 겨우 입을 떼었어요. 세훈 씨 저를 믿어줄 수 있어요? 정체를 다 알게 되더라도? 세훈은 대답 대신 운전대를 세게 쥔 채 눈을 감았다 뜨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라고. 왜 자꾸 돌려 말해? 네가 영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 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애써 담담하게 말했죠.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말 못해요. 세훈은 운전대를 놓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치밀어 오른 얼굴이었죠. 미치겠네. 진짜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냥 내가 영채라고 말해주면 그걸로 돼.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돌리며 애써 삼켰습니다. 속으로만 세훈 씨, 나를 붙잡지 마요. 그럴수록 당신만 더 아프잖아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울리던 세훈의 휴대폰. 발신자는 공난숙이었습니다. 세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어요. 네, 회장님.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옆에 그 계집애 있지? 내 눈으로 못 봤어? 그게 우리 영채가 아니라는 거.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냐? 세훈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숨도 고르지 않고 이어갔어요. 네가 아무리 감싸도 소용없어. 이미 증거는 돌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알 거야. 헉.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세훈은 전화를 끊자마자 정원을 향해 물었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소리야? 대체 뭘 말하는 거야?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공난숙이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세훈 씨, 잠시만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세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늘 그 말뿐이네. 근데 이상하지? 그 말이 날 붙잡아. 미치겠어. 그날 밤 정원은 집에 돌아와 봉투 속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웨딩샵에서 공난숙과 대립하던 사진, 세훈과 함께 식당 앞에 있던 사진. 뒷면의 짧은 글귀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도발처럼 다가왔습니다.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정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서랍 안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죠. 흠집 난 거? 좋아. 하지만 내가 갈 길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건양그룹 며느리 후보,
과거 행적 논란이라는 기사가 터진 거였죠. 정원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진 속 뒷모습과 정황은 누구나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임직원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정원은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하나하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가짜라던데? 어쩐지 너무 완벽하다 했어. 역시. 회의실 안 혜라는 묵묵히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정원이 들어오는 순간 눈을 들었고 그 눈빛엔 억누른 감정이 넘실거렸어요. 분노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모성의 잔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라는 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영채 씨. 네. 당신 정말 누구예요? 헉.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깊이 감았다가 뜨며 말했죠. 부회장님,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혜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요. 그 목소리는 권력자의 경고가 아니라 엄마의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와, 울컥했죠. 그 무렵 하늘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불러 공난숙의 움직임을 역추적하게 했죠.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자와 접촉하셨습니다. 기사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정해졌습니다. 하늘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역시 어머니였군요.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리고 파리. 영채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어 기사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정원의 사진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네. 내가 돌아가면 자리는 다시 제자리로.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이 없는 척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정원은 결국 세훈을 찾아갔습니다. 세훈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세훈은 고개를 들며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제야 말해주는 거야? 정원은 숨을 고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러 온 게 아니에요. 지키러 온 거예요. 순간 세훈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원의 말은 아직 모든 걸 밝힌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명확했거든요. 정원은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빼앗을 거예요. 내 삶을, 내 자리, 내 사랑을. 더 이상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겠습니다. 와, 이 말이 던져진 순간 시청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세훈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지만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장면은 곧 헤라에게로 전환됐습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정원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선 저 감각 설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의 선언은 과연 진실을 향한 걸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